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의 주제는 교과 간 연계입니다. 이 교과 간 연계는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삶과 연계된 교육, 그리고 그것을 지원함에 있어서 학교 교육이 교과 간의 연계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려운 주제예요.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각 교과 중심으로 커리큘럼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목 간의 연계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것, 물론 그것은 21세기 교육에서 학생들의 역량 개발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기존의 각 과목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서는 이제 그 역량을 개발하는데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교과 간의 연계가 그 역량 중심 교육에 있어서 매우 유효한 어떤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과 간 연계를 얘기할 때 여기 제목에 있듯이 통합, 융합, 통섭, 이 세 가지 개념들이 자주 언급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본 영상에서는 교과 간 연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통합, 융합, 통섭의 개념들에 대한 정의,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비판적 페다고지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서 교사로서 우리는 이 교과 간 연계를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답을 드린다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의 방향과 어떤 식의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에 대한 모색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유용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교과 간 연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와 교과가 연계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범교과 개념이 있어서 학생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생태 전환 교육하고 다문화 교육에 해당이 되죠. 안전 교육이라든가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이런 것 간의 연계, 범교과는 모든 교과의 범교과의 어떤 그 가치가 추구하는 그 학습 목표가 모든 교과에 녹아들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범교과라고 부르는 거고요. 수학, 영어, 국어, 정보, 사회,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범교과가 갖고 있는 그 평생학습 개념을 기반으로 한 21세기 시민 역량, 이 부분이 모든 교과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범교과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과와 교과 간의 연계를 통해서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그리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건데, 이제 제가 크나큰 도전이다, 이렇게. 크나큰 도전이죠. 기존에 교과 중심으로 그냥 수업을 진행하면 됐는데 그게 안 되니까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좀 접근해봐라, 이런 거고. 교과 간의 연계는 기존의 교수 학습법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담당했던 교과나 어떤 주제에 대해서 특정한 교수 방법 또는 학습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적용할 수도 있겠으나 대체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그 학습의 목적이 바뀌었으므로 거기에 해당하는 교수 전략이 필요한 거죠. 교수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교과 간의 연계의 특성은 이거죠.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 요구를 반영한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21세기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이유는 시대가 급변하고 다변한다, 이 말이고, 이렇게 급변하고 다변하는 세상에서는 지식을 생성하는 능력,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이런 역량을 길러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존의 교과 중심의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고,
교과 간의 연계를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여전히 막연하긴 하지만 그 교과 간 연계는 이렇게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어요. 기존의 교과에 다른 교과 내용을 추가하거나 우리가 이제 익숙한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수학 교과에 정보를 추가하거나 이런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뭐 국어 교과와 그다음에 뭐 과학 교과가 뭔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교집합을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방식의 수업 활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해당 교과 주제 내용에 대해서 어떤 페다고지의 방향, 지침 이해가 부재하거나 부족할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교과 간의 연계는 기존의 교과에 다른 교과 내용을 추가한다거나 이게 아니란 얘기죠.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계한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해당 교과 주제 내용에 대해서 페다고지 방향이나 지침. 이게 특히 이제 스템 교육 또는 스팀 교육으로 불리는 뭐 영어, 수학, 공학, 뭐 정보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교과의 이면에 있는 세계관이 동일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공계라고 했을 때, 그 교과는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한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반면에 예술 분야라든가 인문 사회 분야와 이렇게 이공계 분야가 합쳐져서 뭔가 교과 연계를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세계관이 다르다는 얘기는 페다고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 정의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의 의지나 의도와 달리 전혀 상반된 교육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페다고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페다고지에 대해서 이미 뭐 아주 익숙하시죠. 모든 선생님들은 페다고지를 갖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통 공교육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페다고지는 구성주의의 페다고지를 말하는 거고요. 이 페다고지는 반드시 학습 이론을 기반으로 해요. 근데 이 학습 이론, learning theory, 학습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그게 구성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페다고지는 학습 이론을 기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성주의 페다고지라고 부르는 거고, 그걸 달리 표현하면 학생 중심 교육을 하겠다. 그죠? 구성주의는 학생이 학습의 주체다라는 철학에 기반해서 나온 학습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기반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과정과 이러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이렇게 접근했을 때 학습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교수 방법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페다고지는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에 이거에 기반해서 다양한 기법들이나 전략이나 방법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협업학습을 해야 된다든가 문제 해결 중심으로 가야 된다든가 프로젝트 기반에서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또는 뭐 능동학습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모델들이 있어요. 모델들. 여기서 방법론은 이제 메소돌로지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메소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델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모든 교사들은 자신의 페다고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구성주의라고 하는 학습 이론에 기반해서 각 개개인의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경험, 그 다음에 어떤 이해, 뭐 이런 것들과 결합을 이루어서 자신의 페다고지를 이제 구축하는 거죠. 뭐, 여하튼 간에, 이 페다고지가 별로 교과 내에서는 동일한 페다고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나의 페다고지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 자체가 별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과 간의 연계를 하려고 드니까, 서로 다른 페다고지가 있구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 조화롭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과 간 연계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간 연계는 뭔가 추가한다거나 부가한다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대안으로서 통합이라는 개념이라든가 융합이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특정 과목의 선생님이
예를 들면 중등 교과목의 담당 교사의 경우에 교과 내용과 해당 교과의 내용에 연관성이나 유사성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스템 교육, 스템에서 아트는 사실은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큰 어떤 방법적인 어떤 딜레마 같은 거예요. 나머지 이제 과학이나 테크놀로지나 정보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공학, 기술, 그 다음에 수학, 뭐 이런 것들은 동일한 세계관을 갖고 있어서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아트가 들어가서 우리는 스템을 스팀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아트는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이 아트가 어떻게 스템이라고 하는 세계관에 융합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채 스팀 교육이라고 했을 때 발생하는 많은 것들이 이제 체험 중심이 된다던가 단순한 좀 코딩 중심의 어떤 활동이 된다던가 아니면 뭐 과학 실험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스템 교육이다, 스팀 교육이다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되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융합 교육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추가 정보로서의 수업을 수행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명목상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시간을 내어서 수업을 해야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과학적인 공학적인 요소가 좀 부족하니까 별도의 시간을 내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학습하게 하는 부가적인 것으로 되게 된다는 거예요. 추가하거나 부가하는 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차시를 굉장히 줄이고 어떤 체험하고 뭐 단순한 실험을 하는 것으로 이제 그치게 되는 거죠. 예. 전자와 후자 모두, 그러니까 추가와 부가 모두 기초적인 내용의 연관성을 찾거나 또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다는 의미에서 같은 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연계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연계라고 보기 어렵다. 교과 간 연계를 개념적으로 이해할 때 이는 추가나 부가가 아니고 통합 또는 융합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통합은 무엇이고 융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익숙한 개념들이나 방식에 대해서 좀 비판적 사고를 해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새롭게 추구하는 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이제 통섭이 나중에 나오는데, 그래서 통합과 융합과 통섭에 대해서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교과 간의 연계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통합은 일단 교과 간 서로 다른 상호작용, 교과가 서로 다르니까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인데 이것이 서로 상호작용하려면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어야 돼요. 뭐 적어도 동일한 교육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어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 동일한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통합이 쉽겠죠. 서로 다르다면 어렵겠죠. 마치 성격이나 성장 배경이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소통을 하려고 했을 때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 두 사람이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공동의 가치를 추구해야지 소통이 시작되고 통합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반면에 통합은 서로 다르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고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존중하면서 이것이 굳이 합쳐져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서로 협력해서 동일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개념이어서 서로의 가치, 정체성이 유지되는 거에 반면에 융합은 컨버전스니까 이게 수렴된다. 이게 컨버전 thinking이라고 했을 때 이제 수렴적 사고를 쓸 때 그 컨버전스인데 융합이라고 번역하는 건 조금 그렇긴 해요. 뭐 어쨌거나 이게 뭔가 두 가지가 서로 달랐지만 교차한다, 합쳐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특히 이제 서로 다른 물줄기가 하나의 물줄기로 이렇게 만나는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컨버전스라는 걸 쓰는데 서로 녹아 들어가서 새로운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내가 서로 다른데 그 각각의 정체성을 유지하기보다는 각각의 정체성을 좀 뭐랄까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버린다거나 새로운 것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가는데 그것이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융합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수학과 영어 교과가 만난다고 했을 때 둘이가 녹아 들어가서 뭔가 새로운 것이 된다. 그러면 그 새로운 것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확립해 놓지 않은 채 뭔가 우리가 융합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면 융합교육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엇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여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설계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통섭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릴게요. 동일한 교육적 가치를 확인하거나 서로를 섞어야 하는 목적 또는 의미를 분명히 해야지만 교과 간 연계가 실현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를 위해서 특정 페다고지적 접근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각각의 교과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다는 얘기는 학습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그것은 페다고지, 그러니까 교수 학습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부분을 논의하지 않은 채 교과 간의 연계를 하려고 들면 좀 명목적이라고 하거나 형식적인 것으로 치우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융합교육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좀 체험 중심이라든가 좀 뭐 단순한 이벤트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머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치와 불일치인가?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요. 범교과의 경우에 추구하는 가치가 교사의 믿음과 서로 일치 또는 불일치 이 경우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은 지구과학 교사인데 나는 어떤 그런 그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동의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구과학 내용과 내가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그 학생들에 대한 인식 개선, 그다음에 삶에서의 생활에서의 실천 이런 것들을 결합시킬 수가 있겠죠. 일치하니까. 그러니까 교사 자신의 믿음 때문이에요, 이건. 네. 이게 그러면 페다고지적으로도 정당하냐, 교육 과정적으로도 정당하냐라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일치하지 않으면 이제 소홀하게 되겠죠.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아주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구과학에서 그 기후위기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해야 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내가 수동적으로 그걸 포함할 거고 동의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포함하려고 하겠죠. 네. 기존의 페다고지를 유지할 것이며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제 페다고지 딜레마에 빠지니까 최소화시킨다거나 거부하는 거죠. 전자의 경우는 정보로서의 지식과 그 지식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동일하니까 일치하니까 교과 간 융합 또는 통합의 정도와 상관없이 교사는 해당 지식을 추가적이든 부가적이든 학생들에게 전달하려고 할 것이고 학생들을 설득시키려고 할 거예요. 적극적으로. 반면에 해당 교과 내용이 교사 자신의 믿음과 불일치할 경우에는 곤혹스럽겠죠. 나 싫은데 그걸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최소한만 하겠죠. 그래서 업무적으로는 가르칠 양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하는 것도 진도 나가기 벅찬데 추가적으로 뭘 해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겠고 나의 믿음에 또 반하니까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치, 불일치 모두 페다고지의 관심과 의문이 부족하니까 개인의 믿음에 근거해서 정책을 받아들이는 게 되니까 그죠? 관심이나 의문이 부족하거나 없다는 측면에서 페다고지적 고민을 지금 안 하는 거잖아요. 서로 다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단지 교사 개인의 입장 또는 관심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이는 교육이 공적인 사회활동이라는 근간을 흔드는 인식이에요. 굉장히 도전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이런 범교과 내용이나 다른 타 교과의 내용을 융합시켜서 뭔가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통합시켜야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이 페다고지적 문제여서 그러면 새로운 교수 전략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과 중심의 교육과 교과 간의 연계에 있을 때 동일한 페다고지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내가 일치냐 불일치냐 추가냐 부가냐 이걸 가지고 만약에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죠? 많은 선생님들이 그걸 고민하세요. 근데 그 고민 자체가 교육이 공적인 사회활동이라는 근간을 흔드는 인식이라고요. 이건 굉장히 도전적인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교육과 교습을 구분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제가 메타포로 설명을 드렸는데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으로서의 교육은 학습 목표가 뚜렷하고 그 학습 목표를 성취함에 있어서 그 학생들의 또 니즈를 파악하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교수 전략을 내가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믿음과 멀다 하더라도 내가 익숙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교수 전략이니까
그러면 그 방식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는다면 이게 내 개인적으로 믿음이다라는 전제하에 내 경험상 이게 맞다라는 것을 전달하려면 그거는 이제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가깝죠. 그죠?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특정한 기법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걸 우리는 교습이라고 불러요. 트레이닝이라든가 인스트럭션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개념 구분을 그렇다고 해서 공교육이 더 좋다, 사교육이 나쁘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역할을 구분해야 특히 우리 공교육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내가 하는 것이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내 커리어를 개발하면서도 그 학생들에게 또는 학부모와 소통할 때 또는 다른 선생님과 협업을 할 때 아주 효과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합이냐 융합이냐 이제 이걸 가지고 좀 다뤄볼 텐데 여기 이제 제가 예를 먼저 여기 해놨어요. 보시면 생태전환 교육을 실행함에 있어서 초등학교와 중등의 인문사회 및 예체능 교과에서 그러니까 초등교과에서는 이게 되게 수월해요. 왜냐하면 여러 과목을 일단 선생님께서 담당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생태전환 교육 같은 어떤 우리 평생학습의 개념뿐만 아니라 전인교육에 적합한 이런 교육들은 초등교육 자체가 추구하는 목적과 일치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등에서는 인문사회라든가 예체능 교과에서도 좀 수월하게 이것을 수행할 수 있어요. 초등과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주제로 넘나들며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 교과의 내용을 일반론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주제 중에 하나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범교과의 시대 요구적 특성과 가치 지향적 특성 때문에 다시 말하면 평생학습자 역량 개발 때문에 인문사회 교과에서 개념적, 의미적 그 다음에 예체능 교과에서 창작적이거나 체험적 지식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수월하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접근을 통합 또는 융합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아니면 주제 또는 요소를 담은 또 다른 학습 활동으로 보아야 하는가? 역시 이 질문 자체가 페다고지의 부재다 이렇게 이제 제가 역설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게 이제 나중에 이제 통섭, 융합, 그다음에 통합 다 정리를 할게요. 일단 통섭의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융합으로도 안 되는 것 같고 통합으로도 뭔가 이상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데 뭐냐면 통섭이에요. 통섭. convenience라고 부르는데 왜 통섭으로 번역했는지 사실 의문인데 convenience예요. 이것은 지식의 통합을 뜻해요. 그러니까 통섭이라는 것은 지식을 통합시킨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학문이 새로운 하나의 학문으로 융합되는 것이 필요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개념입니다. 여기 보면 통합도 나오고요. 융합도 나와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융합은 서로 다른 것이 만나서 새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것이 되는 것이 행위의 결과로서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그죠? 반면에 그 새로운 것을 우리가 정의하고 그 새로운 것을 향해서 서로 다른 것들을 만나게 하는, 설계해야 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면 그건 통섭의 개념에 가깝게 되는 거죠. 이 개념을 빗대어 보면 교과 간 연계는 통섭을 통한 새로운 그 무엇으로 융합되는 것, 수동태죠. 융합되는 것을 뜻하게 되죠. 하지만 현 교과 체계에서 우리가 통섭적 개념을 적용해서 서로 다른 교과의 내용을 연계시켜서 새로운 교과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제시한다면 그죠? 현 교과 체계에서 교육과정에서 받아주겠습니까 그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접근인 거죠. 통섭이라는 개념이. 그런데 놀랍게도 21세기의 환경이 그걸 요구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20년 전에는 이런 개념 자체를 얘기하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교과의 체계를 흔들어버리는 사고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시대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과 정책의 부재도 있고요. 교사 교육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교과, 특히 이제 사범대학에서 뭐 수학교육이라든가 과학교육이라든가 해서 교과 중심의 교육 과정, 교원 양성을 하잖아요. 그 문제. 그러니까 통섭의 교육을 하지 않잖아요.
통섭의 개념을 페다고지로 재해석 가능할까? 이런 건 차치하더라도. 그래서 통섭은 아까 페다고지 문제를 제가 붙잡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과 간 연계에서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교사이고 그 페다고지라고 하는 나의 교육 방법에 대한 고민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섭은 두 학문에서 생성한 사실 간의 유사성을 찾아서 그 사실을 기반한 이론을 연결시키는 지식의 통합, 쉽게 얘기해서 도시 지식의 통합을 꾀하는 건데, 이 경험적 사실에 대한 각 학문의 이론적 접근이나 해석이 있기 때문에 각 수학, 과학, 영어, 체육, 사회, 기술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기타 뭐 전자, 전기 뭐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학문이란 말이죠. 이 분야가. 그러면 이 학문에는 그들만의 고유의 학문으로서의 정체성, 그러니까 다른 학문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 학문만의 고유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고유의 체계를. 그죠? 그래서 그 학문의 이론적 접근 또는 해석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해석적으로 각각의 이론을 검증해서 서로 간의 통합 여부, 그 다음에 새로운 학문 또는 분야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가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우리 교과 중심의 교육 과정에서는, 그죠?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뿐더러, 이런 고민을 한다고 손 치더라도 이것을 뭔가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때에 이 통섭을 하는 조건은 양쪽의 이론이 동일한 사실을 바라보고 있을 때예요. 동일한 사실을 바라보고 있을 때, 통섭의 개념에서 서로 다른,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뭐 지구과학과 영어 교과의 어떤 단원이 동일한 사실을 바라보고 있을 때 통섭적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네. 동일한 사실을 바라보는데 서로 다른 관점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학문이 융합된 결과물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상상한 그것을 기반으로 교과 간 연계, 수업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과가 바라보고 있는 동일한 것은 내용이 아니라 교육적 가치일 것이며, 이는 곧 페다고지 문제로 귀결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동일한 것은 내용이 아니라 교육적 가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과 간의 연계뿐만 아니라 동일한 교과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선생님 두 분 다 뭐 영어 교과에 있다, 수학 교과에 있는데 서로 간에 뭐 코어 티칭이 안 되는, 협력 티칭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서로 간에 교육적 가치에 대한 또는 페다고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학문에서도 이게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세대 차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세대 차이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면, 그러면 세대가 다른 교사끼리 어떻게 협업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대체로는 세대가 다르다, 이 얘기는 세대가 다르니까 소통하기 곤란하고 협업하기 곤란하니 우리는 같이 어떤 교과 간의 연계를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코어 티칭도 못하겠다. 그래서 서로 존중한다는 의미로 이제 서로 소통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이 개념에 대한 이해를 중심에 두고 있는데요. 통합과 융합, 서로 다른 것들이 동일한 가치를 추구해야지만 통합이 가능해요. 일단은, 그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르지만 이것이 서로 녹아 들어가면서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는데 그걸 융합이죠. 결과죠, 결과. 그죠? 근데 통섭은 뭐냐면 이 융합이 새로운 것이 되는 결과가 동일한 사실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세상에 대한, 그것에 대한 해석의 이해가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의 융합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라고 구체적으로 논하는 거예요. 통섭은 융합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논하고 그 통섭을 향해서 통합과 융합이 작용하는 거죠. 융합의 결과가, 통합의 작용을 통한 융합이 실현되는 거죠. 그것이 통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그러면 교과 간의 연계 관점에서 보면 교과를 가로지거나 넘어서는 양쪽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
이것을 실현하는 과정일 테고, 융합은 교과적 한계를 수용하고 일부를 포기하거나 합의를 해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일 거고, 어렵겠죠, 그죠? 포기해야 한다니까, 나의 교과의 어떤 내용들을. 그죠? 어렵겠죠? 그런데 융합교육을 해야, 교과 간의 연계를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통섭인 거예요. 통합이나 융합은 그 통섭을 실현하는 방법과 과정인 거죠. 통섭은 각 교과가 어떤 특정한 사실에 접근하는 인식론적, 방법론적 특성이 구분되고 해석적 동일성과 유사성 검증에 새로운 교과가 탄생한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과 탄생을 근데 허용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아마도 프로젝트가 될 거예요. 그죠? 이 프로젝트에 대한 개념을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프로젝트가 현실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의 규모나 운영의 방식이나 주제의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바뀐다라는 거죠.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페다고지적으로 볼 때, 이제 이거는 교과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합의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나는 거고요. 근데 이건 통합이지 교과 간의 연계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융합이 발생해야만 하는 거예요. 교과 간의 연계는. 그래야 학생들이 자신의 일상생활과 연계된 학습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 문제에 있어서 교과의 내재적 한계를 파악하고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죠. 그죠?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때 다른 교과 또는 범교과의 지식 생산 방식 또는 현실 개입 방식을 수용하며 그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거니까 안 일어나겠죠. 이게 아무도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포기하는 걸 전제하고 설계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융합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작업을 통섭이라는 개념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각 교과의 인식론, 방법론적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 간의 협력 교수를 하는 거예요. 코티칭을 실행하고 새로운 교과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초학제적 학습 활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의 역량을 집중하고 그 역량 개발을 위해서 효율적인 프로젝트를 설계한 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학생들이 수행하면 융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을 시작해서 융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결과인 거예요. 융합은. 통합을 통한 융합의 발생. 근데 그거 실행하기 전에 통섭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개념적으로 정의하면 그래요. 자, 그럼 현실적인 선택은 그 뭐냐? 통합이 되겠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하는 거니까. 그죠? 쉽잖아요. 이거는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교과 담당 교사는 학생들이 교과적 지식과 기술을 적용 가능한 현실적 문제를 모색해야 돼요, 우리는. 그죠? 범 또는 타 교과에 관심을 갖는 현실 문제를 검토하고 교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영역 또는 단원을 찾아내야 되겠죠. 이때 교과적 지식과 기술을 적용해서 해당 교과가 추구하는 학습 목표를 성취하도록 학습 과정을 설계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 봤던 부가적이거나 추가적인 것들이 우리가 실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현실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을 현실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과 간 연계냐라는 이제 질문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이 현실인데 우리가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교과 간 연계가 맞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통합과 융합은 다르니까. 자, 해당 교과가 관심 갖는 현실 문제에 대한 해당 교과적 기여가 제한적이겠죠. 왜냐하면 다른 교과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봤을 때 다른 해석이 분명히 나올 테니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교과 중심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해당 교과의 관심 영역이나 가치가 반드시 해당 교과 자체보다 우위에 있어야 해요. 그죠? 해당 교과의 관심 영역이나 가치가 그 해당 교과 자체보다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당 교과가 추구하는 그 가치를 체험하게 한다든가 그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통합인 거지. 그죠? 그 다음에 해당 교과가 추구하는 페다고지를 수용하거나 통합적 페다고지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불행히도 통합에 대한 이 세 가지 도전은 통섭 및 융합적 접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융합 따로, 통섭 따로, 통합 따로가 아니고 이 세 가지가 현실 속에 함께 있다라는 거고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좀 힌트를 드리고 나중에 그거를 종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현실 문제 적용 및 해결에 있어서 교과적 기여가 매우 미약하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현실 문제에 적용이 가능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인위적인 프로젝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왜냐하면 목적이 교과의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은 통합인데, 그러니까 융합을 위한 통합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교과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이름은 이제 뭐 스팀 교육이다, 융합 교육이다 이렇게 부를 수는 있어요. 근데 내용은 그렇지 않다. 이때 교사는 해당 교과를 하나의 교과로 받아들이고 그 교과 방식대로 교수 학습해야 한다. 물론 이에 대한 정책적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교과 지식과 기술을 우선시해서 해당 교과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수학이 훨씬 더 중요해, 다른 과목은 덜 중요해, 이렇게 되겠죠? 형식적으로 통합교육을 하였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죠? 다루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해당 교과의 가치와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문화 교육에서 문화 간 상호작용을 통한 문화 다양성의 가치 실현을 하려고 해요. 그럴 때 다른 문화권의 음식 맛보기 이런 걸 종종 생각해요. 인종이나 종교, 뭐 지리, 역사 등에 대한 사실적 정보 습득의 수업을 한다라는 거죠. 이번에 우리는 이 국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이 문화권의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업의 결과는 어쩔 수 없는 우월감, 열등감 또는 개인의 선입견 취향을 강화시킨다라는 거죠. 알고 보니 이렇다는 거죠. 우리보다 좀 후진국이네, 우리보다 선진국이네,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에 맞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생태전환 교육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생태적으로 상호 연결적, 상호 관계적이며 인간 대 자연의 이분법적 접근이 초래한, 이 말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켜서 보고 인간이 자연을 관리한다 또는 인간이 자연의 natural resources, 자연 자원들이요. 자원들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강화시키잖아요. 그게 이분법적 사고거든요. 근데 그 사고가 생태 파괴를 불러일으켰잖아요. 인간이 완벽하고 도덕적으로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완벽하고 자원을 그런 어떤 그 생태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잘 관리할 수 있다라는 이성주의 또는 인간의 완벽성 이런 식을 전제해 놓고 해왔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은 기후위기를 초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법적 접근이 초래한 생태 파괴 및 빈부의 격차는 채식주의로 귀결시키는 환원주의적 접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채식주의 하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 채식주의가 맞다라는 식으로 이제 홍보하는 그런 활동을 한다라는 거죠. 환원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본래의 문제점을 놓치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다문화 교육이나 생태전환 교육을 예를 들었는데 이 경우에 다문화 교육이 지향하는 메타문화적 페다고지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삶의 방식이나 사고하고 행동하고 사고하는 방식이 우리랑 다른 이유가 문명이 덜 발달해서 또는 더 발달해서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다른 가치 체계를 갖고 있어서 그렇구나. 메타라고 하는 건 그러면 나의 문화적 가치 체계 또는 세계관은 무엇이고 그들의 세계관은 무엇이고 그래서 서로 어떻게 다르고 그래서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인식, 서로 다른 느낌을 갖는 거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음식을 맛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반면 생태전환 교육이 지향하는 변환적 페다고지는 생태전환 교육은 인간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지구의 위기가 초래되었으므로 인간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인간이 하는 경제활동이나 인간의 정책을 바꿈으로써 생태전환이 되도록 하는 건데
그래서 변환적, 트랜스포머티브 페다고지가 핵심 페다고지로 있는 건데 이런 걸 전혀 지금 이 예시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육적 목적에도 맞지 않고 겉보기에는 뭔가 서로 다른 것이 어우러져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융합이 되었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통합도 사실은 굉장히 저차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 거죠. 이게 기계적으로만 추가하거나 부가하는 형태였던 거죠. 이거를 교과 간 연계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이제 페다고지의 중요성을 말하는 건 어떤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가, 무엇을 변화시키려고 하는가 이거예요. 그것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활동을 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 페다고지 영역이니까 이 영역을 고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페다고지적인 통합과 융합과 통섭을 고민하지 않으면 교과 간 연계는 일어나기 힘들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교과 간 연계의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 통합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왜냐하면 융합하기 힘들고 통섭하기 어려운 환경이니까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 통합의 모습으로 추가했지만 통합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외에 지금 제가 논증한 것처럼 결국은 연계에 대한 페다고지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제도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거는 차치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는 교사로서 우리 교실을 담당하고 있고 우리 과목을 담당하니까 어느 정도의 노력을 통해서 융합교육이 가능하다라는 걸 제가 전제하고 하는 거예요. 정책적으로나 뭐 업무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장애물이지만 우리가 만약에 좀 해보고 싶다라든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일정 정도 구현해 볼 수 있잖아요. 교실에서. 이 접근법이 통합이든 융합이든 통섭이든 교과 간 연계를 위한 페다고지 또는 연계 자체에 대한 페다고지화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대안은 이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학습자 중심 교육이에요. 그러면 학습자 교육 중심 교육에 맞게 나의 페다고지가 있느냐라는 이제 성찰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건데 뭐 그건 차치합시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두가 학습자 중심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찾아간 학교 연수에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코디든 강사든 또는 그 연수에 참여하는 선생님이든 뭐 모두가 다 우리가 전제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우리는 21세기 교육하려고 하는 거다. 학습자 중심 교육하려고 하는 거다. 이거 이제 전제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통합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통합. 학생이 하는 거잖아요. 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교사가 하는 건 뭐냐? 통섭하는 거예요. 통섭. 너희들이 통합 활동을 통해서 융합이 일어날 건데 그 융합은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제시하고 그걸 기반해서 수업과 활동을 설계를 했을 때 일어나는 건데 그것의 실현은 학생들이 한다는 거죠. 그럼 현실 세계에서 통합과 통섭과 융합이 함께 존재하는 거고 융합은 학생과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협업을 하는 거죠. 협업. 학생과 교사가 협업 또는 학생과 학생 간의 협업을 통해서 현실에서 작용을 했을 때 융합이 발생하는 건데 그 융합의 발생은 통섭에 의해서 제약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통합이 학습자가 참여하는 교과 간 연계의 과정이라면 통섭은 교사가 참여하는 교과 간 연계의 과정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통합은 학생이, 통섭은 교사가. 따라서 현실 문제에 대한 양자의 과정을 통해서 교과 간의 융합이 생성된다. 그죠? 여기서 저는 현실적으로 새로운 교과를 만들고 기존의 교과가 없어진다 이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진정한 통섭, 융합, 통합이거든요. 새로운 것들이 나와야. 그러니까 새로운 교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과 체계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교과 이름은 아니더라도 새로운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프로젝트라고 부르자는 거예요. 프로젝트. 그러니까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에서 그리고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을 초학제적이라고 불러요. 트랜스가 인터 학제 간이 아니라 디서플리너리라고 트랜스디서플리너리라고 부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프로젝트가 그냥 단순한 과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의 중요성은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교과 간 연계는 현실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교과 지식과 기술 등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교과의 인식론적, 방법론적 긴장과 갈등은 현실의 필요성 또는 중요성에 따라서 새로운 가치 질서를 갖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현실에 대한 교과의 내재적 한계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새로운 교과, 역사가 흐르고 새로운 과목들이 만들어지고 또는 등장하는 이유는 기존에 있는 과목의 지식 체계로는 변화하는 세상을 충분히 이해시키거나 설명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것들이 드러나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말을 지금 이렇게 써 놓은 거고요. 자, 그럼 이걸 정리를 하면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요. 정체성의 변화. 모두가. 여기는 페다고지의 변화도 있고 교육 시스템의 변화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도 바뀌겠죠. 그죠? 교과 간 연계를 한다는 얘기는. 교과 간 연계가 초학제적 접근이라면, 그죠? 그리고 통합과 통섭과 융합이 어우러져서 일어나는 거라면, 교과 간 연계는 우리 정체성의 변화를 일으킨다. 관계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 말인 거죠. 학생은 교과적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는 게 맞아요. 통합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교사는 학생과 협력해야 해요. 그죠? 그리고 학생과 교사는 역할 분담을 해야만 합니다. 교사는 통섭을 통해서 학생들이 통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그것의 결과로서 융합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의 정체성이 바뀌었으므로 관계성도 바뀌겠죠. 그리고 그러한 활동은 기존의 교과 중심주의에서의 교수 전략이 아니니까 당연히 페다고지도 바뀌는데, 여기 초교과적이라고 썼는데 이거를 초학제적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하면 저는 이제 비판 가치적 페다고지다라고 새로운 이름을 붙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교과 간 연계에 필요한 페다고지는 비판 가치적이구나.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가치를 비판적으로 보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그 가치에 근거한 융합의 결과물을 설계하는 행위, 통섭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것을 프로젝트화 시키고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들은 통합할 것이고 융합의 결과를 낼 것인데 그 과정에서 교사도 참여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식의 새로운 교수 전략이잖아요. 새로운 교수 모델이잖아요. 교과 간 연계라는 게. 이거를 위한 교육 시스템의 변화가 있기는 해야 돼요. 정책과 교육 과정 자체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정책과 교육 과정이 이런 교과 연계, 그러니까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교과 연계가 필요하다, 중요하다. 그것은 삶과 연계된 교육을 실현하고 역량 중심의 교육을 실현함에 있어서 교과 자체가 교과주의가 갖는 한계가 있으므로 교과 간의 연계를 통해서 실현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과정 중심 교육이라든가 뭐 탐구 기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위한 정책적 교육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새로운 접근, 새로운 설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행정적, 뭐 인사 배치도 좀 바뀌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정책적, 교과적, 환경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것은 새로운 지식 생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융합형 21세기 시대에 맞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창의융합형 인재 또는 창의융합형 인재 또는 21세기형 인재는 이런 교과 간 연계를 통해서 양성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기존의 교과로서는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했던 비판적 가치 실현적 페다고지라고 명명을 제가 했는데, 그 진정한 교과 간의 연계가 가능해야 하므로 학생과 교사의 정체성이 변화하고 관계도 변화하고 교육 목적과 가치의 변환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페다고지의 변환도 일어나는 것인데, 이때 교육의 주체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교육 시스템의 변화를 호출하거나 유도하겠죠. 정책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페다고지를 통해서 교육 주체와 교육 시스템의 변환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조금 이건 우리가 실제 교과 연계 수업을 실행해버리면 이런 통섭, 통합, 융합의 개념에 기반해서 페다고지의 변화를 통한 교과 간 연계 수업을 막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환경이 변할 수밖에 없죠. 교육 주체와 교육 시스템의 변환이 일어나겠죠. 그게 맞다라고 했고 그렇게 교사들이 실행하니까 그러면 정책도 그 따라와야 되는 거죠. 물론 이상적으로는 정책이 먼저 바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페다고지는 서로 다른 교과 및 현실 문제에 숨겨진 가치체계를 재구성하여 문제 해결 또는 의미 생성의 의미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 새로운 가치를 생성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융합을 하는 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새로운 의미, 새로운 가치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것을 실현한 거예요. 기존에 있는 가치를 비판적으로 보고 그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는 어떤 페다고지라고 이름 붙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뭐랄까 이거는 이제 이걸 주제로 이제 사실은 강의를 따로 해야 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개념이어서 추가하는데 이렇게 이제 뭐 존재론, 인식론, 방법론, 가치론이라고 써놨지만 여기 질문들을 한번 보시면 이거를 교육학의 형이상학이라고 불러요. 존재론, 인식론, 방법론, 가치론 영역을.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페다고지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 인식론, 방법론, 가치론 중에 방법론에 해당이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적합하냐 이거에 대한 고민인데 방법론은 반드시 존재론에 기반한다라는 거죠. 그죠? 지식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믿음을 기반하고 방법론이 나오겠죠. 당연히. 존재론을 기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교육에서 주로 다루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여서 인식론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치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론, 인식론, 방법론, 가치론을 교육의 형이상학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런 질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페다고지를 얘기했을 때. 이 질문을 좀 집중해 주세요. 현실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지식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교육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거예요.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하지? 공교육은 도대체 뭐지? 이런 지식은 어떻게 생성되는 거지? 지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거를 사실은 우리가 합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지는 않고 지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학생들은 학교에 와서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거죠. 공부를 통해서 지식 생성을 하는 방식을 배우고 지식을 생성하는 것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인식론은 무엇을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사회가 받아들이는 지식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죠? 디스플리너리. 그 학문 분야에서 이런 건 새로운 지식으로 받아들일 거야.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지식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면 학습이란 무엇인가? 지식이 생성되는 그 과정을 지식 생성인데 그러면 학습은 그 지식 생성에 참여하는 건지 그 지식 생성의 과정을 이해하는 건지 근데 이제 그 20세기까지는 그 지식에 생성된 지식을 습득하는 게 이제 목적이었죠. 21세기는 그 지식이 생성되는 방법을 알고 나도 그 지식을 생성하거나 또는 그 지식 생성에 있어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게 21세기 교육이고요. 그래서 20세기 교육을 지식중심 교육, 21세기 교육을 역량중심 교육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고요. 존재론적으로 보면 지식은 어떻게 습득되는가예요. 페다고지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페다고지는 연구에서 방법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식을 어떻게 습득하냐는 거죠. 학생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학생은 어떻게 학습을 하냐라는 거죠. 또 학생마다 다르겠죠. 교사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가치는 어떻게 구현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페다고지 질문이에요. 사실은 페다고지 질문은 우리는 왜냐하면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시대를 주로 보냈단 말이에요. 20세기까지. 그러니까 페다고지 질문을 거의 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지식을 생성하는 시대이고 역량 중심 시대여서 페다고지적 고민이 이제 큰 도전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 페다고지 질문에 대한 고민만으로도 상당 부분 많은 갈등들이 또는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적어도 교사 개인 차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가치로는 이제 효과적인 학습 전략은 무엇인가? 그 가치는 왜 중요한가? 가치 실현 결과 또는 기대는 무엇인가? 이런 식의 특히 이 효과적인 학습 전략은 무엇인가? 어떤 것이 더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는 역량 개발을 위해서 더 효과적인가라는 고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치론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 건 이게 다 페다고지는 다음에 네 가지 교육 형이상 영역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페다고지가 그런 겁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교과 연계랑 연관시켜서 보면 이런 존재론적, 인신론적, 방법론적, 가치론적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교과 간 지식의 연계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교과 간 지식이 연계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교과 간 연계된 교과 간 지식을 어떻게 습득할 수 있는가? 교과 간 연계된 지식의 가치, 실현 또는 기대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고, 페다고지적 관점에서 이 비판적 가치 실현적 페다고지는 이제 제가 참고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개념이 형성될 수 있고, 이렇게 생성된 개념 덕분에 우리가 통섭이라는 개념을 찾아낼 수 있었던 거고, 이 통섭의 개념에 근거해서 통합시키고 융합으로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뭐 이거 자체가 주제가 아닌 영상이어서, 강의여서 이거는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페다고지를 놓고 보면 해당 교과 지식을 구성하도록 하는 실적 가치체계는 무엇이고, 해당 교과 지식의 실질적인 가치 또는 가치체계의 선별, 비교, 분석, 이해는 무엇이고, 이런 식으로 변형, 적용, 종합, 평가, 설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전히 너무 추상적이죠. 이해합니다. 자, 슬라이드가 2개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근데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교실 내에서 활동이라도 제약적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매우 어려움이 있지만 가치 실현적으로 이제 설계한다라고 전제를 해놓고 보면 그게 뭐냐라고 하면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서 참여한다면 충분히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입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길러질 거고, 그러면 그것이 설사 현 입시 중심 문화에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에게는 유의미한 학습 활동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제도적, 문화적, 사회적 현실, 이거를 외면하자가 아니에요. 그거를 구분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 싫지만 해야만 하는 이유를 알았을 때 하게 되는 것처럼 개인적 사회활동은 개인의 몫이라는 것이다. 제도 요거예요. 제도가 바뀌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 하려면 제도가 바뀌어야 돼,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돼 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는 선생님들 개인이 그 제도 개선에 참여할지 말지는 개인이 선택하는 문제로 두자라는 거예요. 모두가 해야 된다가 아니라. 왜냐하면 현실에서, 교실에서 우리가 교과 간 연계 활동을 일정 정도 이 통섭과 통합과 융합의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으니까, 제약적이지만 할 수 있으니까 구분하자라는 거예요. 구분. 그럼 나는 어디에 더 주력할 것인가? 이거는 개별 선생님들이 선택하셔야 될 문제다. 이해되시나요? 자,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 인터 트랜스디스플리너리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인트라는 모노를 뜻하기도 해요. 하나. 그러니까 단일 학제를 말하는 거예요. 단일 학제. 멀티는 이제 다학제죠. 여러 개니까. 그 다음에 인터는 상호가니까 간학제, 학제 간 얘기하는 거. 트랜스는 초월이니까 초월학제. 이 네 가지 개념들이 제일 많이 쓰이는데, 이게 모노학제는 이제 기존에 있는 교과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고, 여기 보시면 멀티 디스플리너리로 다학제로 넘어오면은 하나의 활동에 여러 교과가 참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교과 간의 경계가 뚜렷하잖아요. 실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침해하진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교과 간의 연계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교과의 참여인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 두 가지는 주어진 교과 과정 활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죠? 그냥 주어진 과목에 시간 되면 들어가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사의 핵심적인 역할은 교과서에 있는 교과서에 따른 교과서 지식을 습득시키는 거예요. 지식을 습득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존의 교과 연계가 아닌 교과 중심 교육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그죠? 근데 반면에 인터디스플리너리,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건데, 교과 간, 여기 보시면 그림에 디스플린 사이에 점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과 간의 경계가 뚜렷해지는 게 아니라 흐트러지는 거고 서로 간에 교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학생들은 주어진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누가 주냐? 선생님이 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선생님께서 교과 간의 내용을 연계시켜서
제시해 주는 거예요. 프로젝트로. 그러면 여러 교과 내용을 반영한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고, 그죠? 요게 교과 연계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여러 교과의 내용을 반영한 프로젝트를 학생들이 수행할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교과 연계를 해야 되는 건 이 인터디스플리너리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통수업을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통합은 학생이 하는 거고 함께 협업을 해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면 융합이 발생하는 거고 그 융합의 결과물은 우리가 설계한 통수업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 프로젝트, 여기서 주어진 프로젝트가 아니라 학생들은 자신의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역량은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교과 내용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선택 역시도 프로젝트를 설계한 학생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시에 교과 내용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커리큘럼 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학생들이 하는 그 프로젝트가 핵심으로 놓여 있고 예를 들면은 일주일에 40차시의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학생들이 하는 프로젝트가 한 20차시 정도 되는 게 좀 이상적이고요. 나머지 20차시는 여러 교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과에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들어가거나 교과의 지원을 통해서 자기의 프로젝트의 질적인 발전을 일으켜내는 것이 사실은 교과 연계의 이상적인 모습인 거죠. 이런 것들의 커리큘럼이 설계되어 있는 것이 이제 한국은 아니고요, 당연히. 바칼로리엣 프로그램들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IB도 역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많은 대안학교가 그다음에 이런 식의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교사의 역할은 학생의 프로젝트를 코칭하거나 지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써야 되겠다. 자신의 프로젝트 기획 및 주도예요. 여기는 팀으로 할 수도 있어요. 보통 팀으로 해요. 그러면 학생 팀의 프로젝트를 코칭하고 지원하는 건데 제가 여기서 3개월 이상이라고 쓴 이유는 여기 프로젝트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겠군요. 프로젝트의 규모가 좀 커요. 여기서는 한 학기 전체 이상 1년에 걸쳐서 하는 거면 더 좋은데 3개월 이상 프로젝트를 자신의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이상적인 교과 연계의 모델인 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건 제3의 팀원이 되는 거죠.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이 팀에 좀 더 경험이 있는 어른으로서 팀원으로서 참여하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교과 연계의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은 이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죠? 단일 학제나 다학제 개념에서 들어가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되겠죠. 프로젝트를 설계해서 주고 다른 교과 내용들을 가져다가 쓰게 하는 방식에 이렇게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이상적이죠. 이상적이다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건 정책적으로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것이 실제 교과 간의 연계이고 삶과 연계한 거잖아요. 자신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주도해 나가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트랜스디스플리너리로 가는 것이 실질적인 교과 연계 학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교과 연계 개념에 대해서 조금 좀 깊이 있는 이해는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교과 연계라고 하는 것에 통섭, 통합, 융합이라는 개념이 섞여 있구나. 그리고 그것의 어떤 모습이 이런 그 간학제적 또는 학제 간, 그다음에 초월 학제 또는 초월 교과, 간 교과 뭐 이렇게 얘기해요. 교과 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그럼 이 개념에 기반해서 뭐 제 생각에는 이나 하츠 사업단에서 제공하는 여러 그 정규 프로그램 내용 중에 수업과 평가를 설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개념들을 기반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교과 연계 부분이 중등 교과 활동에서 특히 이제 프로그램 8번, 우리 정규 프로그램 8번하고 9번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갖고 계시면, 적어도 코디 강사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을 그 해당 학교의 교사 연수를 시행할 때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당연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예, 이상으로 영상 녹화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